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강의 구범 강경수의 록구급 법칙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름다운 미풍양속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름다운 미풍양속이라고 하니까 미풍양속 자체가 아름답고 좋은 그런 어떤 풍속이라는 뜻인데, 아름다운 미풍양속 우리가 그렇게 많이 씁니다만은 역전압하고 비슷하네요. 어쨌든 어떤 아름다운 미풍양속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선은 명절이 있을 것 같아요. 명절. 추석 명절이 있고 설 명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명절에 어떤 것을 하죠? 물론 맛있는 음식도 먹고요.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정도 나누고 얘기도 나누고 하지만은 가장 큰 것은 제사를 모시는 것 아닐까요? 아마 그럴 겁니다. 제사를 모시는 형태는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은 아마 조상을 추모하는 일이 명절에 하는 가장 큰 일 중에 하나일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영국의 허버트 스펜서라는 이 사회학자이자 철학자인 19세기 사람인데요. 이 철학자는 모든 종교의 뿌리는 조상 숭배라 그랬습니다. 모든 종교의 뿌리는 조상 숭배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제사를 모시고 하는 것이 어떤 공자 이후에만 생겨난 풍속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공자 이전에도 삶이 있었고 그 이전에도 조상들을 모시는 그런 어떤 풍속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제례가 아주 중요한 미풍양속인데요. 그런데 제례 말고 우리가 사례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례라 그러면 어떤 게 있습니까? 관, 혼, 상, 제. 그렇지 않습니까? 관혼, 상제가 사례거든요. 사례인데, 근데 관은 뭡니까? 관은 이거는 성인식 하는 것이죠. 관. 왜 관이라 그러죠? 이 옛날에는 남성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남자가 상투를 털고 그리고 갓을 쓰는 것이죠. 갓관자이지 않습니까? 몇 살 때 그렇게 합니까? 20살 때 그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 20살이 되어야지만이 어른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럼 여자는 몇 살 때 어른이 되어질까요? 비녀를 꼽는 것이 이게 이제 어른이 되었다는 증거거든요. 15살에, 여자들은 15살에 비녀를 꼽고 남자들은 20살에 상투를 켜고 터고 그리고 관을 썼다라고 합니다. 요즘 나라마다 이 성인식은 다 있을 겁니다. 다 있습니다. 아프리카에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물론 있었고요. 그런데 요즘은 뭐 그렇게 하진 않고 그 다음에 혼내는 거죠. 혼내는 일륜지 대사 중에 가장 큰 어떤 일이 이 혼내일 겁니다. 근대 산업혁명 이후를 이렇게 근대로 바라보는데요. 근대 이전과 이후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라고 하면은요. 그전에는 본인의 선택이 가능하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가능해진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선택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바탕을 이루고 있거든요. 보통 시줄과 날줄을 형성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시줄, 날줄에 해당이 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배우자의 선택과 직업의 선택입니다. 그 가치는 지금도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 어떤 직업을 선택하느냐가 인생에 있어서 그 사람 인생을 결정을 하는 가장 큰 선택 중에 선택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내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혼내는 중요하고 지금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관내와 혼내는요, 이거는 가래라 그럽니다. 가래. 아주 좋은 것이죠. 좋은 어떤 그런 의식인데, 그런데 상내는 흉내라 그러죠. 사람이 죽을 상자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는
장례를 치르는 것이 기쁜 일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흉내, 흉활흉, 흉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상례와 그리고 제는 뭡니까? 제사를 지내는, 죽은 사람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례는 흉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길례라고 이야기합니다. 조상들한테 어떤 조상들을 추모하고 하면은, 추모한다는 것은 이게 좋은 일이죠. 조상을 이렇게 추모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조상을 또 잘 모셔가지고 잘못될 일 없다 그러거든요. 조상들의 어떤 음덕이 있어야지만이 또 이렇게 더 잘 되어질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건 길례라 그러고 이거는 흉내라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동양고전과 리더십의 만남 2 공자 논어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논어 1편 9장에 나오는 말이 그 정자가 이야기한 말이거든요. 정자에 대해서는 예전에 한번 했습니다. 논어 1편 4장에서, 그죠? 4장, 록구급 법칙으로는 81강입니다. 거기에서 정자왈 이렇게 해가지고 513승, 나는 매일 3가지를 반성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정자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정자는 공자보다 46살이나 어리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유교의 이 그 문화를 형성을 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 그 정자입니다. 정자가 오늘 한 이 이야기는 가장 어떤 유교 가치를 잘 대변하고 있는 그런 말이 오늘 한 말입니다. 오늘은 요 4자밖에 없습니다. 정자왈,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신종추원이라 그랬어요. 신종추원. 신은 뭡니까? 신은 삼가할 신자라고 하죠. 이거 마음심자, 그죠? 참될 진짜이지 않습니까? 진짜 진실된 그런 마음. 장례식장에 가면 항상, 또는 누가 죽었다라고 부고가 오면 뭐라고 합니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삼가, 항상 삼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삼가가 어디서부터 되어지느냐? 여기에, 그죠? 삼가, 종자는 뭐냐면은 이게 한 인생을 마치는 거거든요. 마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뜻합니다. 상. 그러니까 상례를 치르는 데 있어서는 좀 삼가는 마음으로 그렇게 장례를 치르라는 거예요. 삼간다는 것은 뭔가 조심하는 것이죠. 신중하게. 그죠? 그런 어떤 마음으로 치르고, 그리고 한 인생을 마치는 것은 종이지만, 마칠 종이지만은 죽고 나면 어찌 됩니까? 멀리 그 조상이 멀리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멀리, 이제 먼 조상, 죽고 먼 조상, 멀리 간 조상은 잘 추도를 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신종추원이라 그래요. 죽고 나면은 멀리 가는 거죠. 멀리. 언제부터를 멀리로 바라봤을까요? 아마 공자는 3년으로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죠? 3년상을 옛날에는 부모가 죽으면은 자식된 도리로서는 3년상을 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3년상을 치르는 동안에는 신종인 것이죠. 여기는 상례인 거죠. 상례. 3년이 지나고 나면은 제례에 들어가는 것이죠. 제례. 제례는 어떻게 하라고요? 추원하라는 거죠. 상례는, 장례는 삼가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만은 추원, 그죠? 조상을 모시는 제례는 좀 공경하는 그런 마음으로 추도를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신종추원, 이게 진짜 그 어떤 공자의 유교. 그런데 유교의 가치를 가장 잘 어떤 대변하는 그런 말이 신종추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죽고 나면 끝이 아니고 우리가 왔던 뿌리가 조상 아니겠습니까? 조상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신종추원을 하게 되면은 민덕기후이라 그랬어요. 백성의 덕이 다시 후하게 돌아간다 그랬어요. 후하게.
그래서 저는 이 신종추원이라는 말이 우리가 상례, 제례에 해당하는 말이지만서도 저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또 리더십의 관점에서도 이 의미를 한번 적용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끝마칠 때 어떻습니까? 끝마칠 때 이제는 당신 내하고 어떤 볼 일이 없어 이렇게 매정하게 돌아서는, 또는 이해관계가 탁 끊기는 순간에 매정하게 돌아서는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죠? 그런 어떤 서로 헤어짐이 있고 마무리, 그런 어떤 헤어짐이 마무리지 않겠습니까? 헤어짐 마무리에 있어서 좀 상가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좀, 그죠? 그렇게 어떤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서로 헤어진, 서로 어떤 볼 일이 없다 하더라도. 그리고 뭐냐면은 서로가 이제 헤어지고 나면은 멀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멀리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좀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하고 헤어지고 나면은 그 사람들을 이렇게 전임자 또는 간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비방을 하거나 욕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자신이 어떤 이 가치가 더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아는 분 중에 그 방송국에 그 아주 고위 간부로 계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들은 얘기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은, 자기는 항상 그 회사를 그 있다가 나간 사람, 그 사람한테 잘해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서로 업적으로는 관련이 없지만서도 항상 그 사람, 회사를 떠났지만서도 안부도 물어주고 잘 이렇게 좀 뭐 아주 특별하게 뭐 챙겨서만 챙기는 것이겠습니까? 하여튼 그렇게 마음을 써주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그 사람이 어떤 이렇게 말이죠, 자기는 어떤 이해관계를 따져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 그냥 어떤 모든 관계를 이분은 그렇게 하는 거죠. 사람하고 헤어졌다고 해서 그냥 빠이빠이가 아니고, 그죠? 그 멀리 갔지만서도 그 사람을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 번씩 안부를 물어주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어떤 뭐 자기가 승진을 한다랄까 이럴 때 그런 어떤 그게 평판이 쌓이고 쌓여서 또 어떤 연에 의해 가지고 그 사람하고 어떤 이런 연출에 의해서 자기가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있더라, 이런 나눔을 주신 적이 있거든요. 저는 참 귀한 그런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연은 참 이게 묘연한 것이거든요. 묘연하고 귀하고 묘연하고 아름다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사람들하고 이 마무리할 때도 말이죠, 좀 삼가는 그런 마음으로, 뭔가 혹시 그죠? 좀 자신을 이렇게 다시 좀 조심하고, 그죠? 그렇게 또 잘 헤어지지만서도 잘 되길 빌어주고, 그죠? 멀리 갔지만서도 그 사람한테 안부도 한 번씩 물어주고, 이런 것들이,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도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신종추원이라는 것이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또 리더가 또 그런 모습을 보일 때, 그죠? 이 전임자한테도 전임자 잘한 것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또 전임자에 대해서도 전임자들하고 잘 지내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이렇게 할 때 그 이 부하들도 그 상사에 대해서, 새로운 자기의 어떤 팀장에 대해서 말이죠, 좀 더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민덕 기후이, 그죠? 백성의 덕이, 자기 조직원들의 덕이 두텁게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이치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 오늘은 이 신종추원이라는 이 말, 그죠?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반드시 우리가 상례, 제례, 이 신종은 상례에 해당되는 것이고 추원은 제례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반드시 상제례에만 적용할 것이 아니고 신종추원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리더십에 있어서도 그렇게 적용이 될 수 있는 말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